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래텐버그 기자는 새벽 4시경 특정 가격을 맞춰주면 케인은 3주 내에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것이라 합니다. 바이에른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존중을 표하며 레비 회장에게 접근하기를 원했고 이는 정말 좋은 대화였습니다. 바이에른 관계자는 여전히 득점왕의 이적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케인에 관해서는 1차 7천만, 2차 8천만 유로의 제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어서 레비는 케인의 급여를 인상해서 붙잡고자 했으나 바로 답은 나오지 않았죠. 이후 케인은 PSG는 이적 생각이 없고 오직 바이에른만 고집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레비와 바이에른 스카우터들의 비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적에 대해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케인이 향후 2에서 3주 내에 FC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한 뮌헨 측이 케인을 확실히 영입할 수 있는 스타 공격수에 대한 특정 X값이 있다고 합니다. 레비는 런던에서 CEO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마르코 네페와 케인에 대한 희망 금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을 향한 고된 투쟁은 당분간 계속되지만 바이에른은 런던에서의 성공적인 만남으로 인해 곧 이적이 성사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의 기자 플래텐버그는 케인이 FC 바이에른에 합류할 것이며 곧 이적에 대한 현재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김민재와 함께 수비 보강을 원했던 바이에른이 드디어 카일 워커와 구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바이에른은 맨시티와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카일 워커는 2025년까지 계약 예정이며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됩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리벨에게 1천만 유로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임대 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리벨은 일요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엘 감독이 사디오 마네에게 다음 시즌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마네는 다른 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김민재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벤자민은 맨시티, 맨유, 유벤투스가 관심을 갖고 있고 바이에른은 제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트의 포크 기자는 요스코 그바르디올을 매각하기 전에 루케바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라이프치히지만 맨시티에게 받아낼 금액을 알고 있는 리옹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요스코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김민재 계약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이상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 루머는 유로스포츠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김민재 측에서 나폴리와 유사한 계약 사항을 남기려 한다는 추측입니다. FC 바이에른의 김민재 영입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추측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민재가 최근 SSC 나폴리와 맺은 계약과 마찬가지로 뮌헨 클럽과의 계약에도 비슷한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추측이 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 관해 빌트 기자는 나폴리와 같은 조항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FC 바이에른에는 이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민재는 투엘 감독이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영입한 선수이고 노이어의 부상으로 인해 이적한 얀 존머 외엔 루머와 같은 바이아웃 조항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김민재 영입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ESPN에서도 명확히 나폴리에 김민재를 영입했다고 하네요. 지엘린스키가 다음 시즌 나폴리 선수로 뛰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미 새 클럽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나폴리도 구체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엘린스키의 계약은 1년 후에 만료됩니다. 양측은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나폴리가 삭감하기를 원했던 지엘린스키의 연봉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라치오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알할리에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는 시즌당 1,350만 유로의 큰 돈을 제안했고 나폴리는 2,700만 유로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렌티스 구단주의 요구는 약간 더 높습니다. 그는 3천만 유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엘린스키는 구단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이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년을 관중석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이타쿠라는 알힐랄의 큰 돈을 포기하고 남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알힐랄에서 연봉 1,200만 유로를 제했지만요. 그리고 나폴리도 거절했습니다.
파리는 음바페의 거취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PSG 회장은 음바페의 결정 기한을 7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선수는 구단과 재계약을 갱신할지 아니면 다른 클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7월 17일 월요일은 킬리안 음바페가 프리시즌 개막을 맞아 PSG 유니폼을 입고 복귀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옴에 따라 음바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매력적인 행선지이지만 현재로서는 음바페의 이적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신예 미드필더 이강인은 금요일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대회 출전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강인은 유럽파 선수 4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남자 토너먼트는 피파 국제대회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 클럽은 이 대회를 위해 선수를 출전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황 감독은 아직 PSG가 이강인을 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키기로 약속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이강인의 출전을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강인이와는 계속 교감 중이며 선수의 출전 의지 역시 강합니다. 마요르카에 있을 때는 차출 관련 조율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PSG로 이적하면서 조율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인이의 의지가 강하고 우리 역시 기대가 큽니다. 긍정적이며 잘 조율될 거라고 믿습니다. 9월 4일 완전체로 소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구단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차출이 힘듭니다. 그 부분을 협의 중이고 그 기간을 조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